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월 9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공급 뭐 1만 세대 조금 넘어가는 수준, 2026년 되면 또 많이 줄어들죠. 공급 부족론을 내세우며 사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공급 부족론에 속지 마라. 2029년까지 이미 충분하다. 여기에 공항 후적지 10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요, 나머지 줄줄이 있었죠.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미 2029년까지 충분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부족하니까 사라, 이렇게 부추기지 마시고 당장의 거래량 하락을 걱정해라. 앞 광고 바로 때리고 시작합니다. 저한테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채널의 조회수가 한 달간 한 8만 회 정도 된답니다. 8만 회. 28일간의 조회수인 6만 5천에서 8만 회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요, 다른 부동산 내용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거, 대구 소식, 이렇게 대구 부동산이라고 검색해서 보니까 5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 괴멸 수준 대구, 이렇게 제목을 달면 조회수가 5만이 나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진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빼빠지게 작업했는 것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둬냅니다. 제가 일일 브리핑이다 보니까 매일 좀 비슷한 내용, 달라지는 내용,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다 보니까, 사실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 제 여기에 뭐 고정 댓글이나 아니면은 설명란에 있는 요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구매하는 가격이 달라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초반 한 일주일 동안 홍보를 했더니만 하루에 한두 분 정도 호응을 해주셨어요. 지금은 하루에 서너 분 정도 호응을 해주시는 수준이에요. 이걸로는 좀, 야, 턱없이 부족하다.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조금 살짝 번거롭습니다. 예. 쿠팡 앱을 바로 여느냐, 아니면 제 동영상을 하나 열었다가 아래 링크를 클릭하느냐.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0,000원짜리 물건을 한 개 사주시면은 제가 300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이 300원이 얼마나 큰 거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하나 시청해 주시는 것, 100개를 시청해 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3만 원짜리 물건을 한 개 사신다. 어차피 여러분 똑같은 가격에 사시는 건데, 그러면 저는 900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900원이 얼마나 큰 거냐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제가 만든 영상을 매번 시청해서, 모든 영상을 다 시청해서 보시면은 저에게 한 900원 정도의 수익이 안겨지거든요. 크죠? 큽니다. 그래서 꼭 좀 후원을 해주셨으면, 직접적인 후원하는 거 밑에 계좌번호도 지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받는 것도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조회수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막 몇십만씩 나오는 그런 대형 채널들에 비해서 턱없이 힘없는 채널. 야, 이건 태형건설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이 대구 부동산 스터디에 이 자구안이 뭔가, 자구책이 뭔가 나와야 될 것 같다. 자, 뉴스 몇 자락 살펴보겠습니다. 땅집고에서 나온 건데요. 수성구 아파트 반토막 수준 폭락. 뉴스 제목도 이렇게 자극적으로 뽑아냅니다. 어디가 많이 떨어졌는지 아시죠? 만천 우방 1차. 여기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학군지라고 불리는 뭐 범사, 만삼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져 있고요. 만천동이 뭐 15억짜리가 뭐 8억, 9억 이렇게 되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 어이없는 고가를 제외하고 나면 뭐 평균 20에서 뭐 한 25%? 많으면 30%요 정도의 하락인데, 제목도 시계 뽑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 유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오는데요. 자영업자 비중이 한때는 한 25% 정도 수준까지 가던 것이 20%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동안 상가는 아파트만 지어대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상가도 어마무시하게 지어댔거든요. 세종시에는 분양가가 평당 3천만 원의 어떤 집합 상가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반토막 수준으로 경매에 나오고 이러면요, 가격 막 3분의 1씩 막 떨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 막 그렇게 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대구에 주상복합 있는 곳에 평당 1억씩도 분양하는 거 봤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심하다. 그래서 야, 상가나 이런 거 혹시라도 투자하실 거면, 직접 장사하실 거면은 이렇게 정말 한 3분의 1 가격이 떨어지는 물건 나오는, 경매에 나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이 반토막이라도 안 돼요, 이거. 반토막 수준들이 떨어졌다고 해서 여기 들어가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가지고 수익을 뽑아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는 거죠.
요 얘기도 좀 덧붙여야 되는데, 요 얘기도 좀 중요한 내용인데, 필요하신 부분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물수가 5% 접근하는 순간 많다, 이런 느낌인데요. 2022년 이미 많다 수준에 접어들었고요. 23년 누군가는 특례보금자리론에서 다시 재폭등으로 간다고 했지만, 저는 일시적일 것이다. 돈 떨어지면 뭐 끝나는 거죠, 어차피 뭐. 돈으로 끌어올린 시장, 돈이 떨어지면 끝나는 건데, 근데 그 와중에도 끊임없이 매물이 많이 늘어났어요. 아파트 개수 대비 매물수인데요. 지금 거의 6배수 수준에 근접하는 수준. 굉장히 많은 수준. 이런 고급진 자료들은 그 아까 조회수 뭐 5만이 나오고 10만이 나오고 15만이 나오는 그런 자료에도 이런 고급진 자료는 없어요. 안타깝죠. 아시죠? 네. 그래서 취득세, 뭐 양도세 인하 이야기가 솔솔 풍겨져 나온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뭐 취득세 이야기도 솔솔 풍겨져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런 것들로 안 되더라. 이미 조정 대상 지역 해제해 보니까 효과 없더라.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 이미 다 했다. 작년에 13 대책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탕후루처럼 이렇게 대책들을 쏟아내 나왔던 것들이 지금 했어야 되죠. 지금 총선을 앞둔 지금 시점에 했어야 되죠. 제가 이 벌집 순환 모형, 이 육각 순환 모형을 가지고 와서 했을 때 너무 빠르다.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다. 나중에 했었어야지. 그 정책적으로도 하고 선거에서도 어떤 이점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너무 빨리 내놨다. 지금 내놓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놓긴 내놓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혹할 필요는 없겠더라. 또 고급진 자료 하나 보여드릴까요? 어떤 분이 출산율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또 혼인하는 가구 수가 1년에 1만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혼인하는 가구 수 그걸 추적해 봤습니다. 2016년, 17년 이맘때 한창 제가 그 논쟁을 하고 있을 때죠. 적정 공급 물량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2017년, 18년 그맘때 했나요? 네. 그때 대구의 적정 공급 물량은 한 12,000개 된다. 인구가 240만일 때 12,000개 정도가 적정 공급 물량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시리나 다른 데서 보면 똑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적정 수요는 인구수의 뭐 1000분의 5던가요? 네, 요 정도 수준. 대구에는 그래 대략 12,000개 정도 적정 수요라고 합니다. 2016, 17 이때 아파트 어마무시하게 또 부서지기 시작할 때 그 무렵이거든요. 또 17년, 18년이군요. 그때 부서지기 시작할 때도 그때도 적정 공급 물량이 12,000이라고 그 정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 멸실이 한 2,000개 이상씩 나와요. 지금 멸실 한 개도 없어요. 이때 세대수 분화는 또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금 세대수 분화도 그때보다 훨씬 덜해요. 그래도 적정 공급 물량은 12,000이래요. 아닌 것 같아요. 적정 공급 물량은 12,000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날 대구 광역시의 혼인 건수 2016년, 17년, 18년 이맘때만 해도 적정 공급 물량 12,000개. 제가 여러 가지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은 많이 있지만 그 다 차치해 두고 좋습니다. 12,000개라 칩시다. 그럼 지금 작금에 이르러서는 혼인 건수가 7,500건대. 7,500건대입니다. 7,500건대. 그러면 지금 적정 공급 물량을 어떻게 산출하는 게 옳을 것인가? 저는 한 7,500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누군가 세대수를 가지고 오겠죠? 이거 보세요. 23년 1월과 11월의 세대수 차이가 얼마냐? 대구의 세대수가 2.2만 개나 늘었어요. 그러면 또 누군가는 이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세대수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세대수가 어떻게 많이 늘었나요? 달성군이 아니죠.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면서 이때 세대수가 6월에서 7월에 걸쳐서 세대수가 15,000개 정도 증가했어요. 세대수 증가가 22,000이 아니고요. 22,000에서 15,000을 빼면은 한 7,000세대 정도 증가했습니다. 혼인을 했건 뭘 했건 어쨌든 세대수 증가하는 수만큼 아파트가 다 더 필요하다 손 치더라도 7,500개 수준이면 대구의 공급 물량은 적절한 것 같다. 자, 그렇게 견주어 봤을 때 2025년 한번 봅시다. 이때 후분양하는 물량까지 다 하면 12,000개 정도 넘어가거든요. 2026년 공급 물량이 적다고 이야기하죠. 공급 물량, 후분양 물량 플러스 아실에 있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물량 두 개를 더하면 8,000세대가 돼요. 2020년도 이미 충분해요. 그럼 제목으로 다시 가볼까요? 2025년, 2026년 공급 부동률에 속지 마라. 이미 충분하다. 이미 합격선이다. 그럼 니는 무슨 근거로 2017년, 28년, 29년까지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또 이 자료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자, 대구의 매도 물량입니다. 매도 물량 38,000개. 좀 빡빡하던 시절에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한 2만 개 정도 수준? 요때 볼까요? 21년? 요 정도 수준이면 적정한가요? 2만 개 수준? 그러면 2만 개 좀 더 떨어졌습니다. 제가 한 17,000 정도로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000 정도, 요 정도 수준에 있을 때는 그래 적정하다. 그렇다면 여기에 쌓여있는 현재 이 상단으로 쭉 올라와 있는 38,000개 수준에 이르는 매물 중에서 2만 개를 빼도 1.8만 개입니다. 이것만 해도 27년, 28년, 29년 커버하고도 남는다. 그렇게 해서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거라는 그런 논리, 그런 잣대를 들이밀지 말아주세요. 귀한 자료 아닙니까? 아주 귀한 자료를 보셨으면 대놓고 앞광고. 알리익스프레스요. 오늘 사신 분들 평도 있었어요. 발매트를 사셨대요. 너무 싸서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대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대다수의 물품은 알고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제가 그 사례를 봤어요. 시계를 제가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00원짜리 시계를 샀어요. 근데 한국 사이트에서는 보통 10,000원 혹은 비싸면 20,000원까지 팔고 있어요. 똑같은 물건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여기에서 또 사업 아이디어를 얻겠죠. 이거 한 10,000개 수입해와가지고 10,000개 수입하면 얼마입니까? 또 공장에서 하면 더 쌀 거예요. 알리익스프레스가 아니고 알리바바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공급업체와 접촉해서 사면은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물론 그 만화책 보셨는지 모르겠다. 그 바둑 두는 만화책 그 제목 뭔가요? 미생에 보면은 무역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송장 보내고 저도 한 무역 몇 번 해봤었는데 지금은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아무튼 요거 10,000원짜리를 10,000개를 2,000원짜리를 10,000개 가져오면 얼마인가요? 2천만 원치 사와가지고 이걸 10,000원에 팝니다. 그러면 1억입니다.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1억을 만들어냅니다. 쿠팡에 수수료 한 15% 떼주고 이것저것 또 세금도 또 얼마 나가겠죠. 그래서 한 방에 아이템을 잘 선정하면은 돈을 몇 천만 원씩 벌더라는 거죠. 근데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고가 창고에 쌓여가지고 창고비 부담에 진짜 쓰러질 지경이거든요. 잘 되면 대박 아니면 쪽박인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산품 같은 것은 충분히 메이드 인 차이나라면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할 만하다. 근데 애들 문제집을 사거나 아니면 생필품을 식료품을 사거나 이런 부분도 먹거리나 이런 것들은 다 어차피 한국에서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쿠팡도 이용해 주시면 되고 알리익스프레스도 이용해도 되고 더 싼 가격에 뭔가를 이용하자는 거지. 아마 저한테 떨어지는 이 커미션 부분보다 여러분들이 혜택 보는 부분이 더 많을 겁니다. 제 이익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분도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급 물량 충분하다는 거 이해되시죠? 결혼도 정말 안 해요. 아이도 정말 안 태어나지만 결혼도 정말 안 합니다. 1년의 한국의 인구가 얼마만큼 주냐면은 서구도 말이 많은데요. 서구 인구만큼 1년의 인구가 줄어나갑니다. 자, 매도 물량 살펴보시면 38,000개. 오늘은 화요일, 수요일 되면 껑충 올라가거든요, 이거. 39,000개 수준까지 육박할지도 몰라요.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하면요. 작년에 최고점 수준이 39,142개였거든요. 이게 은근히 내리막을 타고 있는 듯 했는데 한 방에 뛰어 올라 버립니다. 한 방에. 다시 최고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요 2022년도에 노란색 선 여기 있죠. 이 선만큼 이런 하락을 기대하지 마시라 말씀드렸는데요. 맞죠? 제 말이 맞아 떨어졌어요. 이 귀한 자료예요. 단순히 어디 폭락했는 아파트 자료 몇 개 끌고 와가지고 잘 짜집기 해가지고 그 영상을 그럴싸하게 보이게 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고급진 자료가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이 조회해본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고급진 자료는 아니거든요. 전세 물량도 충분히 많다. 전세로 폭등하기 때문에 매매 가격을 다시 끌어올린다. 이딴 소리도 그거 아니다라는 말씀 계속 많이 드렸고요. 자, 월세도 다시 작년과 같은 수준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하나도 안 나간다고요. 시급합니다. 지금 집주인들 어떤 사람들은 얘기 들어보면 구축 이런 것들 집을 6개월째 내놨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이런 현상들은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일본에서 다 나타났다는 현상이에요. 일본의 주택 거래 중에서 90%는 신축이에요. 신축. 10% 정도만 구축이 거래돼요. 우리도 이런 현상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 또 제가 한 100번은 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축 거래는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왜?
집 살 수 있는 모든 대책들이 젊은 사람들, 뭐 신생아를 낳거나 이런 사람들의 대책이 다 모아져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 살까요? 30년 된 구축 이렇게 40년 된 구축에 들어갈까요?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20년만 넘어도 부담스러워합니다. 10년 된 집 멀쩡하고 좋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10년 된 집도 좀 부담스러워해요. 전체 임대 물량 17,000개 수준. 17,000개 수준. 작년에 많았을 때는 뭐 2만 개를 살짝 넘어가기도 했었네요. 뭐 지금 이 시장 분위기로 간다면 뭐 별반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75건. 충격이지 않습니까? 이틀의 거래량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요 시뮬레이션 요런 귀한 자료지 않습니까? 귀한 자료. 자, 올 초에 1월 달 되면 1,100건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1,300건, 1,400건 수준으로 총선이 4월 10일이던가요? 총선이 4월 10일인가요? 그때까지 기대감을 안고 조금 올라갑니다. 뭔가 또 대책이 나오면 조금 올라갑니다. 근데 별거 없거든요. 신생아 특례 따지고 보면 이 신혼부부 이 대출하고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대책 그 금리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요. 뭐 최소 1.6%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일반 대중들이 받는 4% 후반, 5%대의 대출과 비교하면 엄청 싸 보이지만 이미 정책 자금으로 이 싼 금리의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점차 내년에는 상고하저의 거래량 형태로 갈 것이다. 제일 무서운 건 부동산 대책 아몰랑, PF 막으려고 애써봤는데 아몰랑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노답입니다. 거래량 75건이 왜 충격이 왔냐면요. 3일치의 거래량 111, 113, 이틀치의 거래량이 107, 92, 110, 113, 112, 157, 119, 100을 넘어가는 날들이 많았었거든요. 75건입니다. 75건.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 300건씩이에요. 300건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틀치 거래량이 75건인데 내일 거래량 또 많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자, 거래량 아무튼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로 갑니다. 지금 요걸 살짝 지우고 보더라도 가격 부분은 제가 살짝만 짚을게요. 가격보다 더 1일 가격보다 지금 더 중요한 흐름들이 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지난달하고는 좀 비슷한 흐름이네요. 가격도 빨리 후딱 짚어볼게요. 뭐 수성구 뭐 반토막이니 뭐니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 언론에서 하는 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13%. 요거는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이 7억 7천까지, 이 7억 7천까지 기록되어 있네요. 7억 7천까지 갔던 것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1년치 상승분을 한 방에 까먹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7억 7천 나왔을 때는 부동산 게시판에 난리였어요. 오늘 어떤 반응이 있나 싶어가지고 또 부동산 게시판 이거 나와 있는 걸 찾아봤거든요. 별 말이 없어요. 6억 8,500, 6억 8,500. 동대구 센트럴D 또요 대단해요 소리 나오는 동네들 있죠. 대단해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나오는 동네들 다 2021년식 아파트. 2021년식 아파트. 다 이거. 이 분양권 가격들 전부 다 8억 분양권 거래되는 시절에 가격들 막 하다 8억씩 이상씩 다 갔던 겁니다. 지난번에 월배 3정 제가 언급드렸을 때 8.8억까지도 갔었던 물건입니다. 코롱하늘채 2단지 20% 조금 더 빠졌고요. 자, 나머지 가격 조금 빨리 지나갈까요? 힐스테이트 황금동, 아까 수성구 많이 빠진다고 했을 때 힐스테이트 황금동도 같이 언급이 되었고요. 소형 평형이 너무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요. 젊은 층들의 선호가 이 소형 평형의 거래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걸 보면서 소형 평형 젊은 사람들의 선호가 이제 애 2명 낳는 시절을 완전히 지나갔구나. 그런 느낌도 살짝 들 정도였습니다. 직거래로 인한 40몇 % 하락. 작년 1월달, 작년이 아니죠. 작년 1월달, 그맘때쯤에 이 정도 하락률에 직거래 나오면 그 직거래니까 이렇게 했죠. 근데 이 일이 있었고 나서 조금 있다가 마찬가지로 큰 하락률이 나타났습니다. 앞자리 6자가 대다수라는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왜 이렇게 비싸게 거래됐지 싶어서 보니까 직거래인 것도 있고 싸게 되는 직거래 아니면 정상적인 가격에 거래되는 직거래 더 비싸게 거래되는 직거래 뭐 종류별로 다 했습니다. 대구역 유림로 외숲 40% 폭락 대구에 어째 이런 일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으면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제목 발의를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의 지원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렇게 자극적인 제목보다는 현 시류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그런 제목을 뽑아내기 위해 더 힘쓸 수 있겠죠. 거의 40% 하락, 40% 하락, 직거래로 50% 하락. 이 밑으로 더 많은 하락률을 30% 이상 가져가 봤습니다. 이거 제가 구축들이나 외곽 지역이나 많이 빠지는 부분들 40% 하락. 이거 오늘 거래예요. 오늘 거래 중에서 많이 하락한 것만 몇 컷 가지고 와봤거든요. 40%, 40%, 40%. 40% 하락이 흔한 대구의 모습. 이러면 이건 시장 전체 분위기를 반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3억 이하의 그런 지역들 구축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실질적으로 상단은 20% 정도 하락이고.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제목팔이를 할 수도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자, 오늘 거래가 거의 40% 이상 하락하는 것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렇게나 많아요. 그래서 구축도 구축 나릅니다. 크게 묻어갈 수 있는 동네 추후에 물론 분담금은 각오해야 되겠지만 크게 묻어갈 수 있는 동네 중에서도 입지가 괜찮은 곳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여러분의 선관으로 골라내 주시면 되고요. 오늘 방송이 왜 이렇게 길죠? 20분이 넘어가네요. 자, 충격 뉴노멀 세상 요 부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거래 70% 부자들도 점점 안 사고 있다. 6억 이상 거래 안 삽니다. 밑에 가격이 폭락하죠. 위에 가격 계속 선방할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양극화 프라임에 너무 놀아나지도 말자. 그동안 우리가 세뇌되듯이 들어왔던 모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너무 놀아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 자료 전세 월세 비중도 틈틈이 보셔야 되고요. 평균 전세 가격이 많지는 않지만 뒤로 갈수록 조금 올라가긴 하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계속 짚어드립니다. 싼 것만 많이 거래돼요. 이 와중에도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말이에요. 체감 경기가 정말 최악 중에 최악.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